네, 밤사이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334포인트 이상,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2% 이상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시장에 작용을 했을까요? 이 명민준 캐스터와 권예림 캐스터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명민준 캐스터, 미국 이 장중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고 외신에서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 뚜렷한 재료가 없었던 가운데 유럽 경제 장기 침체 우려 그리고 시작되는 어닝 시즌의 관망세를 앞두고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오늘 3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금년에 벌써 네 번째인데요. 16,65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4,378포인트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40포인트 하락하면서 1,928포인트, 이제는 1,900대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는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 그래프 함께 살펴보실까요? 어제 다우가 275포인트나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하이라이트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 통화 정책 기조가 재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달러화 강세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연준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증시는 보시다시피 275포인트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중 보시면 크게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신들의 마감 시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로이터 타이틀 오늘 짧고 굵습니다. 월가 급락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런 우려 덕분에 월가가 급락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또한 이 시작된 3분기 어닝 시즌에 관망세를 보이면서 오늘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쪽 지표도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이 공장 수주 그리고 산업 생산 그리고 오늘은 수출이 발표가 되면서 독일의 성장 엔진이 계속해서 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연준 위원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이 블라드 총재가 오늘 언급한 것이 증시를 또한 끌어내렸습니다. 시장이 연준보다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조금 낙관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오늘 증시가 부담을 받으면서 하락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마켓워치 마감 시황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마켓워치는 오늘 타이틀을 상승분 반납으로 달았습니다. 자, 어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럽 쪽에서는 경기 부양책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영향은 미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하락의 원인 차익 실현 매물로 꼽았습니다. 또한 이 기업 사냥꾼으로 잘 알려진 칼 아이칸, S&P 500이 더 큰 낙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의 헤지 펀드는 이 증시 더 큰 쪽의 하락으로 이 베팅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 고용지표 중 하나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좋았지만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쪽으로 전했는데요. 증시 크게 하락하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이 왜 하락했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의견이 분분하다. 이 참 오르락 내리락 그 부침이 심해서 투자자들 갈피 잡기가 쉽지 않을 듯한데 변동폭이 밤사이 더 커졌습니다. 자, 권예림 캐스터 오늘 이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들 보였는지 궁금해지는군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지수 어제는 올랐지만 오늘은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CME그룹에서는 중소형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최악의 모습을 보였고 S&P 500의 불안한 흐름도 언급했는데요. 게다가 22일 드라기 총재 발언에 주목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오늘장 어떻게 바라봤는지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마켓 코멘터리 들어보겠습니다. Ugly day for the equities today. We saw the S&P and the NASDAQ 100 both off 2%. The Russell 2000 got thumped the worst, down close over 2.5%. The Russell 2000 is now at the lowest level of the year, is well past 10% correction. The S&P blew through the 150-day moving average. It is now threatening that 200-day moving average around 1903. That is going to be a key level to trade. Overall, we've now seen 3 days in a row where the S&P has moved over 1%. And today's 2% move represents one of the largest days we've seen of the year. Going forward, keep an eye out for event-based trading.
Ebola in Europe continue to be the headlines. Every time Draghi opens his mouth, the market seems to sell off. So. 그렇군요. 지금 유럽 경기에 관한 시각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 또 드라기 총재의 입에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시각이 나왔군요. 자, 이번에 명민준 캐스터에게 다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섹터별 흐름도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유가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에너지주도 타격을 많이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S&P 500 섹터별 흐름부터 그래프로 함께 살펴보시죠.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주가 3.6%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쉐보론, 엑손모빌, 페트로브라스 모두 2%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 자재주도 2.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뉴욕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이 알코아를 시작으로 이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알코아가 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 화려하게 스타트를 끌었는데요. 오늘 장 마감 후에는 펩시가 또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펩시가 업황 부진에도 개선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 가까이 늘어난 1달러 32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 전환이 이뤄지면서 최근에 소다 음료 쪽 판매가 부진은 했지만 이 도리토스, 퀘이어 코츠 등 이 과자 쪽의 판매가 늘어나서 수익성을 지속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펩시가 등락을 계속하다가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9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 쪽 흐름도 함께 짚어보시죠. 자, 프랑스와 영국은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호재 유럽 쪽까지 이어지면서 상승을 했지만 하지만 유럽 쪽 경제에 대한 우려가 퍼지면서 결국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은 이 강보합권에서 9,00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남부 유럽도 조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경우 0.5%에서 1.2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리스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1.7%대 상승을 하면서 1,02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상품 시장도 함께 보시죠. 상품 시장에서 오늘 주목하셔야 될 것, 이 국제 유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WTI가 1.7% 빠지면서 배럴당 85달러 선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는 위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오늘 국제 유가에 부담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 생산량이 지난 30년 내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 가운데서 오펙의 지난달 공급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브렌트유, WTI 그리고 두바이유까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제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1.6% 상승한 온스당 12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현재 보합권입니다. 85레벨대 중반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온저서베이 보인 유럽 시장과 함께 상품 시장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자, 이 전문가들의 SNS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시장을 보는 시각과 함께 또 뉴스보다 발빠르게 정보도 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 권희림 캐스터, 오늘은 어떤 SNS 추려주셨나요? 네, 우선 KKM 파이낸셜의 대표이자 시장 전문가인 제프 킬버그가 오늘 다우지수 거의 350포인트 빠졌다고 먼저 언급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최근 다우지수 그래프 참고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리고 마켓 스테빌리티, 시장 안전성을 위한 연준의 목표가 실제로는 마켓 프레질리티, 이 시장의 불안전성, 다시 말하면 이 취약성만 낳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은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초저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급등했지만 오늘 장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명민준 캐스터가 언급한 이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 관련 소식입니다. 이 칼 아이칸은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애플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화면 보시면 칼 아이칸은 1년 전에 애플 주식 많이 갖고 있었다고 트윗했었고 이 애플이 크게 저평가되었다고 믿었다. 이제 그때 이후로 애플의 주가는 50.6%까지 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칼 아이칸은 현재 애플 주식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하며 팀 쿡 애플 CEO에게 주식 공개 매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애플 주가는 현재 $100 수준에서 최소한 2배 수준인 $203는 돼야 한다며 애플 측에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즉각 반응하며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몸집 줄이는 IT 공룡들의 얘기입니다. 최근 이베이와 휴렛패커드 등 IT 기업들의 분할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세계 최대 보안업체 중 하나인 시만텍이 둘로 쪼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CNBC 시장 전문가인 도미닉 추는 이 시만텍이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스토리지 부문으로 분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시만텍 분사 소식이 전해진 후 시간 외 거래에서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글로벌 IT 기업들의 분사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명민준, 권예림 캐스터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